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자, 장우석 본부장님과 네. 함께 오늘도 글로벌 시장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죠. 리프트가 핫하긴 핫하군요. 오늘도 네, 핫합니다. 관련된 예, 리프트 예. 주제를 예.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도 앞서서 리프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한테 네.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요. 네. 리프트를 매수해야 되느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네. 지금도요. 근데 그쵸?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일단은 매수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프트를 매수한 이틀 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수한 모든 분들은 뜻하지 않게 장기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보시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요. 고점이 88달러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 상승폭을 낮추면서 78달러에 끝냈거든요. 네, 지금 거래일이 이틀 되지 예, 이틀 않았나요? 됐죠. 이게 네. 지난 금요일 겁니다. 근데 네. 보시면 다 물리신 거죠. 예, 일단 12%가 감소하면서 일단은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역시 10% 이상이 급락하는 모습 보이는데 오늘도 역시 국외마임에서 일단 중립 의견을 내세우면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리프트를 보실 때 제가 봐야 될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차가 없는 그쵸. 젊은 층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미국 내 실제로 많이 이용하나요? 예, 엄청나게 네.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어차피 요번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광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열광하는 것과 기업의 실적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이 20억 달러거든요. 네. 2018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손실이 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반을 거의 손실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버나 그랩 등이 이미 치열한 경쟁 회사가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리프트에 검증된 우량 회사가 많기 때문에 굳이 리프트를 매수해야 될까?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리프트는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를 렌탈하는 회사일까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술 업종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IT. 예, IT.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지 이런 것들에 일단 당장은 투자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리프트 경쟁 회사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 리프트를 개인적으로 저희는 네. 이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속하는 이용해 봤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초기 상장한 기업들은 네. 저도 이제 버핏처럼 약간의 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간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맞습니다.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일단 장우석 본부장께서는 리프트 말고도 다른 좋은 IT 기업들이 많으니까 굳이 꼭 리프트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월가에서는 적정 주가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네.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네.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두 가지 회사를 보겠습니다. DA 데이비슨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75달러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웨드부시는 80달러로 삼았는데 이건 목표 주가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를 보는 회사가 또 달리 있습니다. 일단은 72달러의 적정 주가를 제시한 모니스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스코스트가 적정 주가를 90달러 잡았는데 이 90달러부터 72달러까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IB들도 적정하게 이 주가를 뽑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지금 네. 상장한 이후에 얼마 안 이틀밖에 거래가 안 되기 됐으니까? 때문에 네. 그렇죠. 주식을 뽑을 만한 주가를 뽑을 만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과연 투자가 적절할지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화면에 랩티가 상장할 당시 화면이 네.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열광하면서 상장이 됐는데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예, 모습이네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 네. 상장할 때 열광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 열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면에 있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냉소적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상장한 기업들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네. 보지 말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그렇군요. 사람이에요. 네,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데 이 워런 버핏도 보수적인 투자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워런 버핏도 리프트에 대해서 또 한마디 거드렸다면서요? 버핏이 네. 잘 얘기한 부분과 그다음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버핏이 얘기한 거는 본인은 IPO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보게 되면 1955년 포드 상장에 투자한 거 외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IPO 기업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워런 버핏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IT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단 낮습니다.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 그렇죠. 아니죠? 나이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어렵거든요. 이런 네. 기업을 알기가. 저도 그런 부분들 어렵더라고요.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보게 되면 일단은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분은 투자한 겁니다. 투자한 건 왜 투자했냐면 투자했어요? 버핏이 네. GM의 주식을
예, 7,200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7,200만 갖고 있는 이 GM이 리프트에 아, 5억 그렇군요.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네. 2016년에.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리프트에 투자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리프트를 싫어해봤자 이미 간접적으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모르시고 리프트를 막 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아,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줄 몰랐나 봐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라 하든 간에 본인이 네. 이미 리프트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고 본인이 투자했다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리프트가 올라가면 버핏도 좋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렇게 비판을 하긴 했지만 리프트가 올라가면 버핏도 좋다는 점이 굉장히 좀 네, 맞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자, 어쨌든 버핏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로 유명하니까 좀 리프트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줬는데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기업 공개를 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별로 네. 없습니다. 사실은 아, 별로 없고요. 없었어요. 건수가 별로 없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알리바바가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네. 2014년에 상장했습니다. 알리바바는. 근데 상장한 이후에 당일 주가가 38% 급등하면서 상당히 이슈를 받았죠. 근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도 역시 2010년에 다시 한번 상장을 다시 한번 했는데 그때도 역시 상당히 많이 이슈를 품으면서 일단 주가가 상승하면서 성공한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기업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룹폰입니다. 그룹폰. 네. 그룹폰은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소셜미디어 보여주고 기업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과거에 쿠팡처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 상장했는데요. 차트가 나가면 좀 이해가 쉬운데 나가는 그림처럼 지금 빨간색이 주가 모습인데 예. 아이고. 상장 당시에 25달러까지 갔던 기업이 네. 지금 정확하게 3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거의 뭐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안 좋은 네.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 선 매출인데 매출이 네. 단 한 번도 증가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채 그러네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걸 빗대어서 일단은 우리가 리프트 같은 기업도 약간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지금 성공한 사례로 좀 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네. 상장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2012년 이후에 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 이유는 실적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소송이 막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종목 말고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처음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네.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좀 시간 차이를 좀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거 IPO 사례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혹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단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실적이 좀 좋게 잘 나온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테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IPO를 좀 네. 예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버도 우버 이달에 하죠. 좀 상장을 예고하고 예. 있죠. 우버 다음에 에어비앤비가 또 상장을 네. 예정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그런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ETF를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ETF인데요. 르네상스 IPO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상장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해서 2년 동안 보유 후에 이제 빠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IPO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다 투자가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주가가 그러네요. 많이 네.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IPO가 재미가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하셨죠. 그때까지 주가가 네. 재미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어쨌거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버하고 리프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리프트를 매수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매수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는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어차피 IPO 기업에 투자할 거라 그러면 이런 ETF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상장한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또 IPO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르네상스 IPO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